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초대석 하재영입니다. 오늘은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순천 곡성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 모셨습니다. 지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도 먼저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현입니다. 정말 작년 한 해 너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원도 한도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지난해 7월 30일이었죠. 보궐선거가 네.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역 자주 다녔고요. 그다음에 또 서울에서는 중앙당의 최고위원을 맡았습니다. 네. 또 새누리당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나름대로 당에서는 또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 차원에서는 산자위원과 예결위원을 맡아서 네. 바삐 보냈습니다. 네, 정말 바쁜 시간 보내셨는데요. 네. 지난해 선거 당시에 그 예산 폭탄을 공약하신 게 아마 이 순천 시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지 않나 싶은데요. 그 예산 확보하는 상황에서도 좀 어려움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나요? 네, 아무래도 광주, 전남, 전북은 총 국회의원이 30명입니다. 그중에 여당은 저 한 사람이고 저는 순천, 여수, 광양 예산뿐만 아니라 전남 또 광주권 전체 예산을 여당 의원으로서 챙겨야 될 책무가 있었기 네. 때문에 나름대로 참 열심히 뛰었습니다만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웠던 부분들 잠시 좀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도 여러 분야에서 예산을 확보하셨더라고요. 좀 구체적으로 뭐가 있었죠? 먼저 광주 전남 예산을 얘기를 하자면 네. 참으로 오래 밀려 있었던 그런 묵은 그 수건들이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광주의 완도간 고속도로 예산이 반영이 됐었고요. 또 보성에서 목포 간 철도 예산이 또 확보가 됐었고 네. 또 순천에서 광주 간 직선화 및 전철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예산이 확보됐고 광주에서는 많은 자동차 메카를 만들기 위한 관련 예산들이 확보가 됐습니다. 우리 순천과 곡성의 경우에 그래도 가장 대표적이었었던 것이 우선 여수의 그 혁신산단이라고 약 3,500억이 투입되는 혁신산단이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광양이 중심이지만 순천과 여수의 경계 지역이 물려있는 그러한 지점에 기능성 화학 소재 클러스터를 유치하기 위한 예산이 또 그 조사 비용이 확보가 됐었고요. 또 순천의 뿌리산업 관련 예산이라든가 또 좀 빠르기는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순천 정원에 거기에 그 사실은 정원 산업진흥센터라고 했었지만은 명칭은 그렇게 됐었지만은 결국 우리 국가 정원으로 되기 직전에 여러 가지 관리센터를 확보를 하는 등 상당히 여러 가지 나름대로 지역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확보를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제 올해가 그 공약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선거를 꼭 의식해서가 아니라 네. 우리 순천과 곡성 지역에는 참으로 해결해야 될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마련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그러한 예산도 확보가 돼야 되겠고 네. 특히 무엇보다도 농촌 지역이 되면 소득 증대와 관련된 그러한 예산들 그리고 순천과 곡성은 아무래도 문화, 예술 쪽으로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 예산들을 확보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는 산림이 곡성과 순천에 아주 좋은 산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산림을 통한 그러한 관광객 유치라든가 소득 증대 이런 관련 예산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아마 이번 시청을 하시고 더 많은 기대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정현 국회의원 모시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의원님 지역구가 순천 곡성이시잖아요. 현재 순천 곡성 지역의 최대 현안이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최대 현안이라고 해서 어느 하나를 딱 찍기는 뭐 하지만 우선 지역민들이 가장 원하고 희망하고 바라고 있는 것은
의과 대학과 의대 부속 병원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큰 바람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많은 국회에서 통과는 됐지만 과연 국가 정원 1호로 순천 정원이 끝까지 지정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바람이 있고 또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지역에 그 청년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치중할 생각입니다. 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로 의대 유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난해 말에는 사실 좀 떠들썩했는데 지금 좀 잠잠해진 것 같거든요. 의대 유치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의대 유치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저항들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경쟁 그 도시들이 많습니다. 창원에서도 그 의대를 유치하고 싶어하고 또 경상북도에서는 안동에서도 유치를 하고 네. 싶어하고 충청도에서는 공주에서도 유치를 하고 싶어하고 인천에서 유치하고 싶어하고 또 목포에서도 유치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 하나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전국에 41개 의과대학교에서 해년마다 수천 명의 의사들을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있는 의사들로서도 병원 영업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다 또 추가로 더 의대를 늘려서 의사만 많이 배출하면 뭐 하느냐 하고 많은 곳에서 또 의대 더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가 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 논리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는 걸 입증을 하면 의대에 대해 설립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분야에 있어서 저는 지금 의사 수가 부족한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 의대를 졸업하고도 수도권에 가서 많이 개원을 하다가 보니까 통계상으로는 지방의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학생들이 우수해서 의대를 많이 오다가 보니까 공공의료 분야, 다시 말하면 군대를 가지 않기 때문에 군의관이 부족하다든지 낙도나 또는 오지 이런 곳에 의사들을 보내야 되는데 공보의를 보낼 인력이 지극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통계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가면 2020년 지금부터 5년 후쯤 되게 되면 한 1,200에서 1,300명가량의 공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00명씩을 배출을 해도 6년 동안 의사 과정을 의대를 졸업한다고 가정을 해도 한 20여 년이 걸릴 정도로 지금 공공의료이 아주 공공의료 인력이 많이 부족한 형태입니다. 따라서 이런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쪽에 의대를 설립을 하고 거기를 국비 장학생으로 이렇게 양성을 해서 그렇게 배출을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한 10여 년씩 10년 이상씩 이렇게 지방이나 또는 군의관 또는 공보의를 포함한 공공의료 분야에서 이렇게 복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사를 국가에서 양성하는 이러한 제도에 저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의대 유치원 관련해서 의원님의 생각 좀 들어봤고요. 순천만 정원에 대해서 안 들어보면 좀 아쉬울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순천만 정원의 국가정원 지정 관련한 법안이 지난 8월까지만 해도 상임위 상정조차 안 됐었는데 그 4개월 만에 짧은 시간에 통과가 됐더라 하더라고요. 어떻게 진행이 된 건가요? 우선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에는 속리산이나 설악산이나 지리산처럼 국립공원은 있습니다. 네. 또 광릉에 국립수목원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정원, 국립정원은 없습니다. 이것을 지정하기 위해서 이제 법안을 제출을 했는데 이 부분들이 우선은 환경부, 국토부, 기재부의 아주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너나 나나 경쟁을 해가면서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산림을 훼손을 하고 환경을 훼손하면 되겠느냐 해서 환경부에서 아주 강한 반대를 했었고 국토부에서도 도시 그 공원, 작은 공원과 사업과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를 했고 기재부에서는 또 이렇게 정원 박람회 때 국가에서 예산 지원을 했으면 좋지 사후 지원까지 해야 되겠느냐라고 해서 반대가 심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예학회 또
화해학회 쪽에서도 교수님들도 여러 가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직접 정말 접하고 찾아가고 만나서 설득을 하고 해서 결국 반발을 다 무마를 하고 그리고 이제 농림수산위원회 국회의원들, 법사위 국회의원님들을 일일이 또 설득을 하고 한 결과 12월 29일 날 네. 정말 법안이 완전히 통과가 됐고 얼마 전에 1월 달에 공포가 됐기 때문에 숙려 기간 6개월이 지나면 이제 산림청에서 그동안에 준비해 왔던 대로 아마 7월 중순쯤에 가서 이제 국가정으로 지정할 일만 남았고 법은 100%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사실 시간 문제일 뿐이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순천 정원에 국가 예산이 연례적으로 투입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됐으니까 시민들도 이제 뭐 국가 지정과 관련해서 다들 뭐 다 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앞으로 남은 절차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산림청 주관입니다. 산림청에서 이제 국가 정원으로서의 지정 요건이 맞는지를 일일이 심사를 해서 보완을 하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7월 달까지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한번 그런 보완 부분들을 미리 점검을 하고 해서 더 이상 시간이 끌지 않도록 이렇게 법안도 빨리 통과됐으니까 지정 또한 빨리 하기 위해서 시간을 덜 끌고 그 사이에 6개월 동안의 모든 여건들을 좀 다 갖추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사이에 이제 산림청이나 정부와 또 순천시 지자체 간에 그 입장료를 포함한 운영 자체를 또 어떤 식으로 위탁을 해서 어떤 조건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결정도 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통과가 되고 나면 이제는 법에 따라서 지정만 하면 되니까 사실상 산림청과는 처음부터 말하자면 박람회를 유치해 가지고 운영을 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모든 걸 상의해서 했기 때문에 산림청은 오히려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정을 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반대를 하거나 걸림돌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기재부에서 어떤 식으로 또 시비를 걸 것인가 하는 걸 하나하나 제가 돌파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네, 의원님께서 아까 현안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청년 일자리 확대입니다. 그리고 공약으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졸업 시즌이다, 취업 시즌이거든요.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신가요? 결국 일자리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정치인들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기업인들이 마련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을 유치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행히도 순천 인근에는 그 산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산단에 사실 한 5,500만 평 정도의 순천 광양만 인근에 그런 어마어마한 공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 1,700만 평 정도에 입주했고 나머지는 다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요건입니다. 기업이 안 들어오고 없기 때문에 공단 조성이 잘 안 되고 공단 조성이 잘 안 되고 기업이 없기 때문에 실어나를 물량이 없으니까 광양항 부두 그쪽 컨테이너 항도 제대로 예산 투입이 안 되고 지금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현대그룹을 포함해서 많은 곳을 접촉을 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에 현대에서는 아주 현대그룹 전체에 비하면 작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결코 작지 않은 그러한 뭐 발표도 있지 않겠는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기업들에도 저는 많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중견그룹 인사들 한 23명 정도를 제가 인솔하고 모시고 와서 또 순천과 광양 여수에 그 여러 가지 공단을 보여준 적도 있습니다.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저는 이제 한전과 순천대학교가 그 인력 고용을 위한 채용을 위한 MOU 체계를 지금 주선을 해서 조만간에 실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는 포항제철 회장을 만났고 그 다음에 항공회사인 카이 또 사장을 만나고 다양한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서 순천대학교를 포함한 우리 지역의 각 학교에서 필요한 인력을 좀 채용해달라 해가지고 많지는 않지만 역대 없었던 그런 채용들이 작년에 좀 성과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순천이 문화예술 도시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이 좀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이렇다 할 공연장 하나도 없고 무엇보다도 시민회관 하나도 번듯한 게 없는 곳이 순천입니다. 공연을 하려고 아주 훌륭한 그런 여러 가지 뮤지컬 팀들이라든가 또 음악회를 하고 싶어도 그러한 시설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서 중앙무대에서 섰던 사람들이 내려오기를 꺼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이렇게 좋은 순천만가 순천 정원을 와서 보고 이렇게 여유로움 속에서 미술관에 들려서 아주 유명한 그러한 작품들 특히 예향인 우리 광주 인근에 있는 순천에서 그런 좋은 작품들을 구경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미술관 하나 지금 번듯하게 없는 것도 대단히 참 문제입니다. 마침 전라남도 도지사께서 도립 미술관을 동북권에다가 하나 선정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바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여수에서도 또 광양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광주라든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순천보다 더 적지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상식들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아마 순천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유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의원님 공약에는 없던 내용인데요. 최근에 보니까 그 섬진강 물의 유량을 확보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많이 궁금하시죠. 저도 네.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수만 개의 수백 개의 강이 있는데 그 강 중에 흐르는 물의 유역을 바꿔갖고 쓰는 강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는 보성강댐, 보성강이고 또 하나는 섬진강댐, 섬진강입니다. 섬진강은 댐을 막아서 전라북도 동진강 쪽으로 물이 흘러서 김제평야와 부안평야에 옛날에는 쌀 농사가 최고였기 때문에 쌀 농사를 짓고 그래서 그냥 농사로만 짓기가 뭐해서 수력발전 시설을 해가지고 수력 발전을 하고 있고요. 또 보성강 댐 역시 댐을 막아서 보성의 등량면 쪽에 그 드넓은 뜰에 농사를 지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거기서도 수력 발전이 있었었죠. 그런데 이제 등량 뜰에 농사를 짓는 물의 양 한 2,700만 톤은 전혀 손대지 말고 그 농사 짓는데 하나도 지장 없이 그쪽으로 흘려보내야 되지만 그렇게 하면서 수력 발전을 해왔었던 한 8,500만 톤 또는 그건 정상적으로 이제 수력 발전보다는 수력 발전을 중단을 하고 그건 정상적으로 보성강으로 물을 흐르게 해서 섬진강으로 합류해 가지고 유양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광양하고 여수 공업용수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봤습니다. 또 하나는 섬진강댐에서는 이미 너무 많은 농사와 그리고 또 수력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중단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섬진강 댐을 재개발을 해서 물을 더 많이 가두고 있습니다. 하루 20만 톤, 최고 연간 한 7천만 톤 정도의 물을 더 가둔다고 합니다. 그렇게 추가로 가둬지는 물은 반드시 섬진강으로 흐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쳐서 또 1년에 약 1억 5천만 톤의 물이 정상적으로 섬진강으로 흐르게 하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유량이 부족해서 그 광양에서 염도가 높은 바닷물이 거꾸로 지금 강을 타고 0.8km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왔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주장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막고 또 물이 부족할 것에 대비해서 공업용수가 부족할 것에 대비해서 국토부에서 구례에 있는 내서에 피하골에다가 약 4천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댐을 막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만약에 아까 그렇게 유량이 확보가 된다고 한다면 그 댐을 막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돈을 한 푼도 들이지도 않고도 4대 강인 섬진강의 물의 유량을 완전히 확보를 하고 또 유역을 정상화시키고 생태계를 완전히 보존을 하고 그러면서도 여수와 광양의 물 부족을 해소를 하는 아주 일거다득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가 협조를 좀 해서 잘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미 해당 기관들하고 수차에 걸쳐서 좀 회담을 했고 그리고 곧 있으면 MOU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과 오늘 대담 나누면서 참 바쁘게 많은 분들을 만나고 다니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보니까 주말이면 또 춘천과 곡성에서 주민들과 만나서 막걸리도 한 잔씩 하신다고 예, 들었습니다. 정말 그러신가요? 제가 지금 21주째 이제 곡성의 고달면을 끝으로 순천과 곡성의 모든 면 단위에서 하루씩 잤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은 이제 그 한 개 면에 한 마을을 택해서 지역 주민들과 3시간, 4시간씩 막걸리 토크를 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지역 주민들하고 어울려서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마을 회관에서 자고 다음날 이장댁이나 또 마을 주민들에게서 아침을 얻어먹고 그렇게 오기를 21주째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저도 놀랐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현장에서 직접 목소리로 듣다 보니까 어떤 절실함과 절박감을 금방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지역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80평생 살아오면서 국회의원하고 3시간, 4시간을 마주하고 막걸리 먹으면서 이런 대화를 해본 게 처음이다. 국회의원이 우리 마을에 온 것도 처음인데 우리 마을에서 자고 간 것도 처음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다 좋아하십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출세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국회의원이 무슨 대단한 벼슬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은 후보 시절에 지역 주민들한테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여러분의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내가 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전국의 거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당선 딱 되고 나서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이제 제가 주인입니다. 내가 갑입니다. 하는 자세와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행태를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국회의원이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했다면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한 기간 동안에도 심부름꾼으로서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그리고 심부름꾼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역민들이 저에게 쉽게 다가오고 내가 다가갔을 때 저를 자연스럽게 대하기 위해서 김포공항에서 항상 제 차 안에서 잠바와 면바지로 갈아입고 항상 제 복장은 잠바와 면바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또는 그분들께서 거리감을 느끼지 않고 저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해봅니다. 네, 의원님의 그 평소 복장은 참 저도 익히 들어서 유명한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작년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가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잠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815, 6815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얻은 표가 6815표입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아침에 딱 정신이 들면 오늘 하루도 이거 보은하기 위해서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내 하루에 모든 열정을 쏟아붓겠다는 다짐을 하기 위해서 침대에서 눈을 뜨자마자 6815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십시오. 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헬로TV 초대석 특별대담 새누리당 이정현 국회의원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국민의 심부름꾼이 돼주시겠다는 그 약속 꼭 지켜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